안녕하세요. 정헬기업연구소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대표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내용 준비했고요. 사내복지기금이란 무엇이냐?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원하여 회사는 별개로 사내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 상장기업이 많이 복지기금을 활용을 하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소기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의 히스토리를 보면 기금에 지급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사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91년도에 처음 사내복지기금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93년도에 한국방송공사가 1호로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1년도 1월 1일, 과거에는 사내복지기금에 관련된 그 법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내복지기금을 만드는 게 맞나, 안 맞냐, 출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조금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내복지기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내복지기금을 많이 만들다 보니 법이 새롭게 좀 확립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1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21년도 2월 17일 날 법인세법 개정이 됐고 22년도 1월 21일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에 관련된 법 근거가 명확해지고 있고 사내복지기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복지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복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좀 좋은 복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법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보면요. 법인에서 출원한 부분에 대한 거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복지기금도 가능하시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제 사내복지기금에 출원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내복지기금을 이제 설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을 이제 법인 안에다 두는 거냐, 지사를 두는 거냐, 이런 좀 질문들이 많으신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는 이익금을 출원을 하셔도 되고 주식을 출원하셔도 되고요. 금융, 부동산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에 출연을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익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리에 활용했을 때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세금 절세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세요. 고유의 목적 사업 준비금, 대부금을 가지금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대부금, 무이자, 저리에 주택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근로자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에 추가적으로 복지 비용을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난구호 지금 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 혜택해 줍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사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측면을 보면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기금 출연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 여건이나 직전 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서 출원액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출원금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금액을 올해는 좀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자율입니다.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이 제공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으로 인한 기금 출원 법인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사례들 정리해봤습니다. 기금 출원 법인은 직전 연도
이익금을 출연을 하시는 건데 뭐 권고사항으로는 5% 내외로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뭐 자율이니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그 내외에서 이익금을 출원하실 수 있는 자율적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출원하신 그 부분은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나 금융 상품들을 출원할 수 있는데요. 자기 주식을 출원함으로 인해서 가업 증여 특례나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직전에 있으신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무관 자산이 많았다. 그러면은 사업 무관 자산을 이 기금에 출원함으로 인해서 증여세를 줄이거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출연 법인 외자는 주주, 임원 등이 납세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데 활용도 하고 있고요. 승계대상 지분 출연, 상속세를 절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 되시고요. 고유의 목적사업, 손비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수입사업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손비 인정이 되므로 어쨌든 법인의 법인세나 소득세, 증여세 절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내복지기금의 세무처리는 법인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고유 목적사업, 수익사업은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는 의무화는 아니시고요. 노동부에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시고 기장을 하고 제가 이제 업체나 대표님들을 뵈면 우리 회사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 만들어 놨다.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 놓고 법인 설립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기장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지급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세 효과를 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는 출자한 부분에서 법인세 절세하실 수 있고요. 출연금 인건비에 대해서 사대보험 절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 급여 처리를 하게 되거나 상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 부담에 사대보험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법정 수당,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 휴업 수당 등 이거를 좀 감소시킬 수 있고요. 퇴직금 부담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사업장에서는 감소시킬 수 있으시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를 절감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놨고요. 소득세도 절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보면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차명으로 과거에 꽤 오래되셨으니까 주식을 이제 일부를 인척분한테 주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준 거고 나중에 회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거라라고 인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배당도 진행을 하셨고 시간이 꽤 됐지만 이거를 또 명예신탁이라고 회수해 오기도 애매한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고 어쨌든 회사의 기여도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분한테 어떤 금융적으로나 부동산으로나 뭔가를 보상해주고는 싶었는데 이 주식을 좀 회수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럴 때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부동산으로 보상을 해주신 조건으로 그 주식을 회수해서 이 사내복지기금을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예신탁을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그냥 놔두자니 주식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또 타인이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셔서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시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주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녀를 통한 우애 양도보다는 덜 위험하실 거는 같고요. 제척기간과 경과한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식 관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지금을 정리하실 때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는 주식 평가 시 순자산 항목에 포함이 되고 복지기금 출연 시 순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순손익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증여를 하실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사업장만 이득이 있고 아니면 근로자만 이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검토할 의미가 없는데, 양측 다 어떤 실질 이익이 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근무처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 후생비 지급을 하셨을 때 이제 두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얼마만큼 절세가 되는지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통상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직원 실수령액이 4대 보험 직원 부담이 9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차감한 부분이 16만 5천 원은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측에서는 17만 9,873원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실수령액이 다 이제 세금을 안 떼고 실수령액으로 바로 근로자한테 다 수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층에서는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91만 7천 원만큼을 덜 받아 가시는데, 실제로 세금을 안 낸 부분을 1년치를 더해 보면 실제 퇴직금 금액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퇴사 직전에 뭐 사내복지기금으로 나는 상여금을 안 받고 그냥 급여로 받으시면 또 통상임금대로 해서 퇴직금을 수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존 복지제도에서 우리 사내복지기금 복지모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냥 뭐 별반 다른 회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연말에 뭐 떡값 나오고 건강검진하고 뭐 기념품 정도, 상품권 정도 받아요.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선택적 복지로 레저, 건강관리, 자기개발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개인별 균등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선택적 복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출원하겠다 말씀하셔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사내복지기금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지원을 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현금 지급 요구가 있는 직원은 상여 처리하고 복지 포인트 동의의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내복지기금 법인은 회사 절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요.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자금,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도산 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회사 절세가 없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안 해서 좋고요. 그다음에 대학자금, 학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이 없어서 좋습니다. 기업 도산 시 체불임금, 퇴직금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생일자 선물 등으로 포인트 대체가 가능하고요. 일부 혜택만 제공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도입을 했을까라는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내복지기금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이제 통계를 냈고요. 일부 현금 지급 요구가 있는 직원은 상여 처리하고 복지 포인트 동의로만 가능했을 경우에, 이 기업은 기존 성과금 및 인센티브 지급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기존 급여를 처리하여 직원 반발이 강했고 직원 설명회 후 희망 임직원 일부에게만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B기업도 급여 인상분을 도입한 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 포인트로 지급을 했습니다. 상여금을 요즘에는 급여 인상분도 이렇게 사내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 학자금 지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활용한 기업도 있고요. 기존 지급하던 상품권,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를 기프트콘이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로 변경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했을 때의 장점은 사내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50%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선택적 복지를 도입하시면 최대 80%까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간단한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80%까지 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5대 항목에서 복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그다음에 가정친화, 생활편의시설. 최근에 대기업에서 상여금을 출산했다고 상여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낼 세금, 그다음에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 회사의 사내복지기금 쪽에서 미팅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서 어떤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이제 상여금 지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 세금이 걸림돌이 많이 되다 보니 똑같은 취지로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런 복지도 증진시켜주고 절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사내복지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온라인에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